유럽의 방패이자 르네상스의 찬란한 태양. 헝가리 왕국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초원을 떠나 유럽에 정착한 지 300년. 평화에 젖어있던 이 땅에 그들의 옛 고향 동방으로부터 상상조차 못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절망의 끝에서 헝가리는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13세기 초 카르파티아 분지에 정착한 헝가리 왕국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쪽 국경을 넘어 도망쳐 온 다른 유목민 난민들이 믿을 수 없는 소문을 전해왔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악마들이 오고 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폭이 남지 않는다. 바로 칭기즈칸의 후예,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1241년 바투칸이 이끄는 몽골군의 대군이 유럽을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헝가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서유럽을 휩쓸었던 마자르족의 기마 전술은 몽골군의 압도적인 속도와 파괴력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거대한 카르파티아 산맥의 방어선은 불과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헝가리의 운명을 건 모의 전투.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서유럽식 군대로 변모해 있던 헝가리군은 몽골군의 유연한 포위 전술에 완전히 말려들었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마차 방어벽 안에서 헝가리 군대는 괴멸당했습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고 강물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국왕 벨라 4세는 목숨만 건진 채 도망쳐야 했습니다. 몽골군은 얼어붙은 도나우강을 건너 왕의 목을 베기 위해 아드리아해의 끝자락까지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바다에 가로막힌 절벽 끝에서 왕은 절망했습니다. 조국은 잿더미가 되었고 천년 왕국의 꿈은 고작 200여 년 만에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몽골 제국의 대칸 오고타이 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몽골군은 다음 칸을 선출하기 위해 거짓말처럼 초원으로 철수했습니다. 악몽이 지나간 자리. 고국으로 돌아온 벨라 4세를 반긴 것은 시체 썩는 냄새와 검게 그을린 대지뿐이었습니다. 헝가리는 말 그대로 무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벨라 4세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몽골군의 기병을 막으려면 흙벽이 아닌 돌로 된 요새가 필요하다. 그는 도나우강이 내려다 보이는 험준한 언덕을 통째로 깎아 거대한 석조 요새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헝가리의 상징, 부다 성의 탄생입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석조성이 세워졌고 이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헝가리는 역사의 무대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2의 건국자라 불렀습니다. 헝가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세기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이슬람의 거인 오스만 제국이 밀려왔습니다. 헝가리는 온몸을 던져 유럽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1456년 헝가리의 영웅 야노슈 후냐디는 베오그라드에서 오스만 대군을 기적적으로 격파합니다. 이 위대한 승리에 감격한 로마 교황은 전 세계 교회에 정오마다 승리를 감사하는 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낮 12시에 듣는 종소리의 기원, 바로 헝가리인의 피와 땀입니다. 구국의 영웅 야노슈 후냐디의 아들. 그의 이름은 마차시 1세였습니다. 입에 반지를 문 까마귀 문장을 사용해 코르비누스라 불렸던 그는 헝가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열어젖힌 천재적인 군주였습니다. 잿더미에서 부활한 헝가리가 마침내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유럽 최초의 상비군 중 하나인 무적의 용병대, 검은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최신식 화승총과 강력한 규율로 무장한 이 검은 군단은 오스만 제국을 공포에 떨게 했고 오스트리아의 빈을 함락시키며 중부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헝가리의 국경은 역사상 가장 넓게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차시 왕이 위대했던 진짜 이유는 칼이 아니라 책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밖에서 가장 화려한 르네상스의 꽃을 부다 성에 피웠습니다. 바티칸에 버금가는 유럽 제2의 도서관, 코르비나 도서관을 세우고 전 세계의 학자와 예술가를 불러 모았습니다. 몽골의 말발굽에 짓밟혔던 야만의 땅은 어느새 알프스 이북에서 가장 지적이고 세련된 예술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패로 얻어낸 평화 위에 쌓아 올린 찬란한 지성의 요새.
이것이 바로 헝가리 르네상스의 위대한 마법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찬란했던 황금기는 너무도 짧았습니다. 위대한 마차시 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헝가리 귀족들은 다시 권력 다툼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국가의 방패가 녹슬어가는 그 틈을 타 남쪽에서 거대한 제국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1526년 술레이만 1세 대제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의 10만 대군이 모아치 평원으로 밀려왔습니다. 헝가리의 젊은 국왕 러요시 2세는 원군도 없이 불과 2만 5천의 군대로 이 거대한 해일과 맞서야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헝가리의 주력 군대는 괴멸당했고 국왕마저 퇴각 중 늪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맙니다. 카르파티아 분지를 호령하던 천년 왕국 헝가리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아치 전투 이후 헝가리 영토는 무참하게 새 동강이 났습니다. 중남부와 수도 부다는 오스만 제국의 직접 지배를 받는 영토가 되었습니다. 동쪽의 험준한 트란실바니아 지역은 헝가리 귀족들이 명맥을 잇는 자치 공국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의 남은 땅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르네상스의 중심이었던 화려한 부다 성은 투르크 군대의 낡은 화약고로 전락했습니다. 도나우강을 따라 이슬람의 둥근 모스크가 세워졌고 무려 150년이라는 기나긴 어둠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17세기 말 마침내 유럽 연합군의 대반격으로 부다 성이 탈환되고 오스만 제국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헝가리인들이 바라던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떠난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제국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이제 주권을 잃고 오스트리아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혹독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세금 수탈은 물론 헝가리어 대신 독일어 사용이 강요되며 민족의 영혼까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랄산맥을 호령하던 유목민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헝가리인들이 이 굴욕을 영원히 참을 리 없었습니다. 1700년대 초 라코치 페렌츠 2세의 독립전쟁 등 수없이 많은 저항이 일어났지만 번번이 무자비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8년의 봄 유럽 전역을 휩쓴 혁명의 바람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위대한 민족 시인 페테피 샨도르가 혁명가 민족의 노래를 낭독하며 시민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코슈트 러요시의 지도 아래 헝가리인들은 오스트리아 제국에 맞서 전면적인 독립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붉은 피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내며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는 러시아 제국에 다급히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거대한 두 제국의 30만 대군이 양쪽에서 조여오자 헝가리의 독립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혁명은 좌절되었고 수많은 애국자와 13명의 헝가리 장군들이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다시 헝가리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끈질긴 저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참패하며 국가적 위기에 몰린 오스트리아 제국. 분열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는 결국 가장 강력한 반항하였던 헝가리와 손을 잡고 타협해야만 했습니다. 1867년 역사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국방과 외교만 공유한 채 서로 동등한 주권을 가지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이중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타협의 배경에는 헝가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헝가리인들을 대변했던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베트 애칭 시시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중 제국 시대의 출범과 함께 헝가리는 억눌렸던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수도 부다페스트는 급격히 팽창하여 빈 파리,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건국 1000년을 기념하는 밀레니엄 전시회가 열렸고 유럽 대륙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나우강 위에는 부다와 페스트를 하나로 잇는 아름다운 세첸이 다리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모하치의 늪에서 심장이 멈추고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나라. 하지만 헝가리인들은 그 어떤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1867년의 대타협 이후 헝가리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활기찬 번영을 누렸습니다. 수도 부다페스트는 빈,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화려한 대도시로 발전했고 도나우강 위에는 아름다운 세첸이 다리가 부다와 페스트를 하나로 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합스부르크의 영광은 20세기 초 불길한 전쟁의 그림자에 잠기게 됩니다. 1914년 사라예보에서의 총성 한 발.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이중 제국은 독일 제국과 손을 잡고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1918년 전쟁은 끝났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에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승전국들은 베르사유 궁전 트리아농 별관에서 헝가리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920년 6월 4일 트리아농 조약. 1000년 동안 지켜온 조국이 무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영토의 70%와 인구의 60%를 상실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헝가리인이 하루아침에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찢겨진 조국의 심장 부다페스트의 거리는 절망과 분노,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다는 붉은 함성으로 물들었습니다. 조약 이후의 굴욕과 절망은 강력한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승전국들의 반대로 영토 회복이 번번이 좌절되자 헝가리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독일과의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조국을 되찾겠다는 열망은 또 다른 악마와의 계약으로 이어졌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참극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독일과 손을 잡은 헝가리는 한때 잃어버린 영토의 일부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무자비한 유대인 학살과 억압 앞에 헝가리 민족의 영혼까지 위협받았습니다. 독일과의 동맹은 곧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참패로 헝가리 제2군은 괴멸당했고 독일군은 헝가리마저 점령하여 왕국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그것은 헝가리인들이 바라던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나치가 떠난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소련의 붉은 군대였습니다. 헝가리는 이제 주권을 잃고 공산주의 체제 아래 소련의 위성국이나 다름없는 혹독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혹한 비밀 경찰의 탄압과 경제적 수탈로 민족의 영혼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우랄산맥을 호령하던 유목민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헝가리인들이 이 굴욕을 영원히 참을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6년의 가을, 부다페스트 전역을 휩쓴 혁명의 바람과 함께 거대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10월 23일 부다페스트의 대학생 시위로 시작된 혁명은 시민들의 뜨거운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임내 너지의 지도 아래 헝가리인들은 소련에 맞서 전면적인 독립혁명을 선포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거리는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붉은 피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르샤바 조약 탈퇴와 중립선언. 한때 소련군이 철수하며 혁명이 승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다급히 거대한 기갑부대를 다시 부다페스트로 진격시켰습니다. 무자비한 소련군의 화력 앞에 헝가리의 시민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혁명은 피눈물 속에 좌절되었고 임내 너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다시 헝가리를 덮었습니다. 철의 장막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피로 쓴 그들의 저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1956년의 함성은 헝가리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 다가올 진정한 민주화의 새벽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은 헝가리.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은 마침내 철의 장막을 걷어낼 위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헝가리 세계사 2편 재미있으셨나요? 늘지대보다 더 깊고 흥미진진한 헝가리의 역사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이어지는 R편에서는 더 놀랍고 역동적인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금방 다시 만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